값 표시가 되는 값 표시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달라는 소리인데 이렇게요, 그죠? 여기 이제 값 표시하고 그 뭐라고 써놨냐면 2018년에 MR 계열만 하라고 되어 있죠. 바로 MR 계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MR 계열의 2018년에 대해서만 넣어달라는 건데 요거는 2018년에 MR만 클릭해보니까 일단 다 잡혀요. 2018년에 MR만 클릭해보니까 MR 계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넣으시게 되면은 다 들어가겠죠. 데이터 레이블 뭐 왼쪽 선택하면 이제 지금 선택한 MR 계열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넣는 게 아니고 2018년에 MR 요소에 대해서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데이터 레이블 이거 삭제하고. 자, 그러면 2018년에 MR만 클릭하고 싶은데 일단 다 잡혀. 다 잡히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018년에 MR만 또 한 번 원클릭을 해요. 몇 초 있다가 2018년에 MR만 또 한 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얘만 선택이 돼요. 2018년에 MR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차트 요소 단축 클릭하고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아이고 여기만 잡고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셔가지고 왼쪽에다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출력 형태 보면 이렇게 표식의 왼쪽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식이란 건 이렇게 꺾은 선에 달려있는 요 네모난 모양 같은 걸 표식이라는 거죠. 표식의 왼쪽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달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요 도형은 바로 뭐냐면 블록 화살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삽입에 차트 요소 단축 닫아주시고 삽입에 도형 들어가셔가지고 블록 화살표가 되겠죠. 삽입에 도형에 블록 화살표 가셔가지고 첫 번째에 있는 화살표 도형이 되겠네요. 화살표 오른쪽 도형을 이렇게 그려서 넣어주시고 여기다 써요. 여기다 이제 지속적 성장세라고 일단 입력하세요. 도형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에 대해서 뭘 하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이 도형에 대해서는 바로 이 도형에다가 도형 스타일을 주시라는 거죠. 여기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 도형 삽입 나와 있죠. 도형을 삽입해줬고 그 다음에 스타일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을 주시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바로 도형 클릭하고 도형 서식에 보면은 가운데쯤에 보면은 도형 스타일 모음이 있죠. 여기서 도형 스타일 모음에서 지금 현재 여기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죠. 색채우기 파란 강조 1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밑에 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 스타일에 있는 애들 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미세효과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미세효과 중에서 뭐냐면 파란 강조 1이다. 바로 얘가 되겠죠. 여기 기존에 적용된 색채우기 파란 강조 1의 밑에가 바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입니다. 주시면 되겠고, 그럼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빠른 도형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한 다음에 도형 스타일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글꼴을 설정해줘요. 지속적 성장세라고 되어 있는 글자의 글꼴을 굴림 18포인트로 설정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굴림, 그죠? 글꼴 굴림 주고 크기는 얼마? 18포인트 주시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단락 그룹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하시고 오른쪽에 텍스트 맞춤해서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도형까지 모두 다 설정이 다 완료가 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세부 조건에서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요. 여전히 그 차트는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출력 형태를 보고 여기 맞게 설정을 추가로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거를 그림을 보고 하려면은 조금 까다롭겠죠.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볼게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차트 작업 추가 사항이에요. 요걸 갖다가 이제 요걸 추가로 이렇게 6가지 정도 되는데 6가지 정도를 추가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 단톡방에다가 또 똑같은 내용을 공유해 드리죠. 단톡방에 여러분 단톡방에 똑같은 내용 올라갔죠? 바로 요 내용이 되겠는데, 자, 세부 조건을 제시한 내용을 다 했어. 다 한 다음에 여전히 차트가 완성이 안 돼 있을 거고, 그 차트를 이제 그림에서 제시한 모양대로 완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요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요 차트를 갖다가 추가로 편집해가지고 요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요 내용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바로 데이터 테이블.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이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밑에 가로축에 밑에 있는 표처럼 생긴 내용이 바로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범례 표시 유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범례가 제외가 되고 범례가 빠지고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범례가 물론 여기 데이터 테이블 안에 범례 표제가 있긴 한데 범례가 따로 있나요? 범례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자, 여기서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요소 단추를 이용하셔도 되겠고, 차트 요소 단추에 데이터 테이블 가셔가지고 데이터 테이블에서 지금은 범례 표제가 포함된 거죠. 그죠? 차트 요소 단추에 데이터 테이블에 범례 표제 포함을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를 시켜줘요. 그리고 범례는 없는 거죠. 여기 데이터 테이블 안에 범례 표제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 이 범례는 따로 추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범례를 갖다가 제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범례 표지 포함한 다음에 범례는 요새 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범례가 차트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범례를 제외시켜 주시고, 그죠?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었죠. 데이터 테이블 및 범례 설정.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은 추가하고 범례는 제거하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축의 테두리 설정이에요. 축의 테두리 설정.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출력 형태 보세요. 자, 출력 형태 보면은 축이 지금 아까 보조축을 이렇게 설정하심으로 해서 세로축이 두 개가 생겼죠. 세로축 중에서 왼쪽에 있는 축이 바로 뭐냐면 기본 세로축이에요. 왼쪽에 있는 축이 기본 세로축이고 오른쪽에 있는 축이 보조 세로축이에요.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 전부 다 축의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가로축하고 데이터 테이블까지 같이 다 데이터 테이블의 테두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까만색으로 또렷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해볼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기본 세로축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세로축을 더블 클릭해요.
기본 세로축. 왼쪽에는 기본 세로축의 숫자 30만 이런 데를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 축서식 창이 나오게 되겠죠. 오른쪽에, 그죠? 축서식 창에서 일단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기본 단위 등을 설정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요거는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얘는 그죠? 얘는 그대로 가면 일단 여기 출력 형태 보니까 기본 세로축에 최대값은 얼마야? 30만이죠. 최소값은 0이고 그리고 기본 단위가 얼마일까? 요 한 칸의 간격 얼마 같아요? 5만이죠. 요대로 그냥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소값 뭐 0에다가 최대값 30만에다가 기본 단위 5만으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서식의 채우기 및 선으로 가보죠. 이제 축서식에 아이콘이 4개가 보이는데 그 4개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아이콘 얘가 바로 페인트 버킷 모양이 채우기 및 선이에요. 채우기 및 선에 가셔가지고 선범주에서 일단 실선 주세요. 실선 주시고 색깔은 검은색을 주세요. 그래서 기본 세로축의 선이 검은색으로 또렷하게 나오게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조 세로축의 선도 더블 클릭하고 그죠? 보조 세로축의 숫자 레이블 더블 클릭하고 선범주에서 실선 주시고 검은색 주시고 이렇게 그죠? 채우기 선에서요. 그리고 가로축하고 이제 데이터 테이블은 여기서는 데이터 테이블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테이블의 선을 더블 클릭해요. 데이터 테이블의 선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선 희미하게 보이죠?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 선을 갖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보면 뭐가 나오니 오른쪽에 이번엔 뭐가 나왔죠? 데이터표 서식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채우기 선에서 이제 테두리 범주가 되겠죠. 테두리 범주에서 실선을 주시면 되겠고 색깔은 검은색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축의 테두리 갖다가 설정한 내용이 되는 거죠. 축의 테두리 그죠? 주의하실 시점은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위에는 선이 있어 없어요. 여기 그 그림 영역의 위쪽에는 그림 영역의 위 천정 부분에는 선이 있는 거예요, 없는가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위에도 선이 이제 표시가 되었다면 그거는 축의 테두리가 아니고 그거는 그림 영역의 테두리인데 지금은 위쪽에 선이 없는 거죠. 위쪽에 선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뭘 해달라는 거냐면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과 가로축과 데이터 테이블의 선을 모두 검게 또렷하게 나오게 설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축의 테두리 설정까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축의 경계 및 기본 단위 설정, 기본 축에 있는 내용들은 다 확인이 된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축의 경계 및 기본 단위 설정에서 아까 기본 세로축은 보셨죠? 기본 세로축은 다 확인됐고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건드실 게 없고 자, 건들려면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의 내용을 건드려 주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요 보조 세로축의 레이블 즉 숫자에 갖다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고 아까 선은 아까 이제 축의 테두리 선은 이제 설정하셨고 그 다음에 축의 경계값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축서식에 있는 내용 중에서 네 번째 있는 아이콘이 되겠죠. 네 번째 있는 아이콘 축 옵션 아이콘으로 클릭하고 들어가서 축 옵션으로 가세요. 축 옵션에 축 옵션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경계에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최소값은 그대로 0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3만이 되는 거죠. 최대값 3만에다가 기본 단위는 얼마일까요? 기본 단위는 여기서는 1만이에요. 그죠? 한 칸의 간격 1만 맞죠? 이렇게 설정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조 세로축의 그 경계값하고 축의 최소값, 최대값을 각각 설정했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 설정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수계 표시 형식 설정이에요. 근데 요거는 요 예제에서는 이제 다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그 표시 형식이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하실 게 없어요. 여기서는 주로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자, 이런 거죠. 만약 해야 된다면은 여기서 주로 하셔야 될 게 더블 클릭하고 축소식의 축 옵션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 가시는 거예요.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을 갖다가 범주에서 뭐 이렇게 뭐 숫자인데 소수의 자릿수를 설정하신다든가, 아니면 숫자가 아니고 회계로 하시는 거고, 예, 회계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0을 갖다 하이픈으로 나오게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숫자로 놓고 회계로 놓고 보면 0이 하이픈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기호는 없음으로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회계 표시 형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0이 하이픈으로 표시가 돼요. 0을 하이픈으로 혹은 반대로 하이픈을 0으로 나오도록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신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은 일단 혹시라도 여기가 0이 아니고 하이픈으로 나오셨다면 그때는 범주를 갖다가 뭘로 하시면 될까요? 범주를 숫자로 놓고 하시면 이렇게 하이픈이 0으로 표기가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따로 하실 건 없고요. 자, 이어서 이제 눈금선 표시 설정이죠. 눈금선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없어야 되는 거죠. 출력 형태 보세요. 눈금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금선을 없애주시면 되겠고, 자, 눈금선을 없애는 방법은 이 그림 영역에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눈금선을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셔도 되겠고, 아니면 차트 요소 단추에서 눈금선을 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돼요. 눈금선, 눈금선이 없어지는 거죠. 도로 눈금선을 나타내주고 싶다면 눈금선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본주 가로 눈금선이에요. 기본주 가로 눈금선을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은 눈금선이 없는 거니까 눈금선을 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죠. 차트 요소 단추에서 해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 표식의 옵션이에요. 표식의 옵션이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표식의 모양이 뭘로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 점으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여긴 뭐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제 네모로 되어 있어요. 표식의 모양이 네모로 되어 있고 크기도 좀 이렇게 키워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 형태 보시고 출력 형태에 맞게 표식의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는데, 바로 표식 옵션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표식 옵션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 요 MR 계열이죠. MR 계열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들어가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뜨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요거 채우기 및 선으로 가셔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채우기 및 선 가셔가지고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표식이 있죠. 채우기 및 선에 표식 가셔가지고 표식에 표식 옵션 가셔가지고 표식 옵션에 들어가 보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걸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기본 제공으로 바꿔줘요.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으로 바꿔주고요. 기본 제공으로 바꿔주고 형식은 이렇게 네모로 바꿔주시는 거죠. 형식 네모로 바꿔주고 크기도 좀 키워주세요. 크기가 5로 되어 있네요. 5를 갖다가 약 10에서 12 정도로 바꿔주세요. 10에서 12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럼 표식의 크기가 커지겠죠. 표식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표식의 크기를 갖다가 10에서 12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전 12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표식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12로 맞춰놨고 모양도 네모로 바꿔놨고, 이렇게 하시면 끝났네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표식의 옵션까지 설정해 주시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그래서 차트 슬라이드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 보신 거고요.